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는 S&P 500이 3,100을 돌파를 하면서 커들로 합의 근접 발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그 나바로 국장의 일처럼 탄핵 이슈로 비둘기파하고 매파의 단기 대결 형상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외국인 자본들은 중국의 홍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MSCI 중국 시장 비중 확대가 추세적으로 지속될 확률이 크고요. 올해 연말까지 30% 초반대까지 중국 시장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우리 시장하고 위안화하고 원화의 어떤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내내 어떤 홍콩의 시위 악화라든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 위안화하고 중국 시장이 단기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은 현재 그 상방이 제한된 상태고 일부 다행이지만 숏세력이 퇴각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차장고 상환이 일어났고 일부 그 보유 지분 확대가 일어난 그런 그 일부 종목이 있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면 가령 그 자본 세력이 그 종목의 가격을 올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은 올리라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 빌려온 주식들을 다 갚는 대차장고 상환이 일단 우선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지분 확대를 통해서 상방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뭐 어느 종목이 고가를 유지를 할 때 그 종목에 대한 보유 지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대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어떤 종목을 하방으로 유인할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그 코스닥 대차장고가 기타 종목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코스닥 주요 종목에 대한 뭐 공매도에 대한 우려성이 뭐 증가를 하고 올해는 분위기는 좋지만 항상 그 연말이 되면 어떤 코스닥 쪽의 그 거래세라든가 뭐 보유 지분 확대, 보유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의 그 개인 큰 손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한 12월 한 중순 쪽까지 일단은 이런 매도세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요. 일부 이제 OLED 소재 장비라든가 뭐 치매 관련 신약 개발 업체는 그 선별적으로 일단 매수에 참여를 해도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핸드폰이 뭐 중국 시장에서 완판되는 등 지속적으로 어떤 OLED 시장에 뭐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 뭐 AP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관련 뭐 대상으로 돼 있고 덕산 네오눅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어떤 향후의 실적 기대감으로 연말에 딴 거에 비해서 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매 신약 관련해서도 뭐 내년에 이제 JP 모간 컨퍼런스가 있고 이런저런 그 신약 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뭐 그런 종목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수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이 이제 보유 지분이 많은 뭐 그런 상황에서 매도를 하면 이 매수세가 없으면 더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세력이 매수한 종목 위주로 일단 거래에 참여하시는 게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또 한쪽 분야에서는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지속적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를 뭐 차익거래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물의 가격차, 이시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근본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선물을 매수를 해서 선물이 상승을 하면 어차피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날 현물을 매수하는 그런 그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현물대로 선물대로 가격 차익을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싼 현물을 사면서 어떤 그 상승의 어떤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물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은 시가총이 뭐 상위 종목에 뭐 국한돼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그동안 시가총액이 좀 증가한 종목을 위주로 차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연말에 KRX 3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에 신규로 편입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ETF나 뭐 이쪽에서 의무적으로 그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매수세가 일부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 이제 마무리된 뉴욕 증시가 상당히 그 상황이 좋았습니다. S&P가 뭐 3,120까지 상승을 하고 나스닥이 뭐 8,540, 그리고 유럽도 상승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홍콩 이슈 등 해서 상해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지금 홍콩 사태에 대한 어떤 해결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S&P 500만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은 상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전고점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을 하는데 기타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그 홍콩 이슈, 어떤 중국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상승을 못하고 환율도 지난주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환율이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증시는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현재 보면 그 빅스 지수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절대적으로 안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1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에 공포는 없다. 이 의미는 뭐냐면 시장에 금, 달러, 뭐 채권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하고도 뭐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게 이제 14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번에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으로 해서 뭐 상당히 한 25, 27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13으로 어제 이제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은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위험자산인 S&P 500이라든가 뉴욕 증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할 타이밍이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금,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하락을 하고 지금 대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위험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이 1163원, 그러니까 뭐 생각한 대로 이렇게 어떤 그 시장에서 우리 자산에 대한 자산은 아직까지 그 글로벌 자금에 뭐 관심을 받지 못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그 위안화인데요. 포치선 7 이하까지 일단 하락을 했다가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어요. 여기 이제 뭐 홍콩 사태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고 지금 7.0083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고시를 7.0083으로 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뽀찌선 7 상방과 하방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1단계의 어떤 환율 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뭐 받아들였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외환시장도 위안화의 어떤 추가 환율의 어떤 하락이 있는지 그리고 7 밑으로 이게 도달이 가능한지 이런 상황이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1163원. 한참 이때는 뭐 1150원대 미만으로 깨졌다가 지금 그 위안화 상승에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현재 상승하고 우리나라 그 환율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 정치적인 리스크, 홍콩 문제가 어떤 가시적인 그런 그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달 단위로 보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1100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78%, 이게 뭐 시중금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1.2% 이하에서 지금 1.7%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시중금리가 거의 한 30% 이상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어떤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채권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빚들이 많아서 결국은 기준금리보다도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10년물인데요. 이것도 우리나라랑 똑같죠. 여기도 한때는 1.5 이하로 내려가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요. 물론 일부 그 자산 매입을 통해서 어떤 그 시중의 유동성도 공급을 하지만, 일단은 그 채권에 대한 그 어떤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은 지금 상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 레포 단기 환매성 채권 이 부분도 지금 그 시중에 뭐 정부에서 뭐 채권을 발행을 해서 뭐 그 어떤 정부 폐쇄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하고, 미국은 10년 10월 달이 원래 기준 회계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폐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내년도에 또 그 SOD 미국에서 뭐 슬럼과 다운타운 도로라든가 뭐 도시 재건설 뭐 등을 시행을 하면서 또 선거제니까 채권 수요가 채권들이 많이 시중에 풀리고, 또 그래서 일부 상승의 우려가 있는데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매입을 통해서 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그런 양면 작전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중요한 게 로스 장관, 미국 이제 상무부 장관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2월 15일부터 1560억 달러의 어떤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늦추던가 뭐 철회를 하던가 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산타랠리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소비재들이 많아요. 이 1560억 달러에. 그래서 미국에도 적당한 뭐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쪽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뭐 쉽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이거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 카드로 최종까지 뭐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탄핵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트럼프가 다시 그 어떤 미중 간의 어떤 최종 1단계 합의 서명 장소하고 시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15% 관세가 유예 또는 점진적으로 뭐 폐지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그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점프 펀드가 너무 뛰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단기 이제 그 상승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상승에 베팅한 세력이 추가적으로 그 기타 자산에서 뭐 철수를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은 생각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현재 뭐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5년 만에 해제를 했고, 또 뭐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크게 뭐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중국에서 5년 만에 수입 제한을 철폐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채권을 정부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단기 그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처럼 어떤 그뭐 기업이 부도가 나서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상황은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그 외국의 지금 뭐 런던, 밴쿠버 뭐 이런 도시에서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뭐 주요 원인이 지금 상환에 대한 노력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대형 도시에 부동산을 매물을 내놓고 자금을 철수하는 뭐 이런 것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뭐 브렉시트 이슈,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홍콩 같은 데서는 지금 과격 시위가 벌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투자 매력을 깎아내렸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이게 뭐 영원히 상승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빚세 잔치가 이게 뭐 끝까지 가기는 힘들거든요. 화폐를 무한정으로 찍어서 그 다음에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빚을 되갚는 그런 행위들을 뭐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명목 화폐이지만 이걸 무한정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폐 개혁, 그리고 뭐 금본위 제도로 뭐 귀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부 트럼프 참모진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미국에서 금본위제로 회귀를 한다고 하면 전 세계 그 화폐 경제로 만들어진 이 거품은 어마어마하게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걸 누가 손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종목인데 현재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자리예요. 여기 이제 빨간 선이 매물대고 이 매물대를 뭐 돌파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증시도 동조화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일부 실려 있고, 환율은 뭐 지난달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미중 간의 협상 합의 예상의 기대감으로 뭐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위에 첨첨이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게 요 선이. 그래서 뭐 2,400배까지는 이제 매물대를 먹고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전제가 미국 증시도 똑같지만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에서도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2,400 이상까지 내년도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승의 시점은 대선의 모든 자산들의 어떤 매수 매도가 확정되는 내년 한 6월 달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코스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상승을 많이 했어요. 540에서 현재 거의 뭐 668까지 프로가 좀 못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상승이 크게 뭐 탄력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상승의 각도도 없고, 그다음에 연말 리스크가 좀 상존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OLED 소재 장비, 그다음에 뭐 치매 관련 신약, 뭐 이쪽에 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을 좀 또 다른 차트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현재 작년 8월 5일 날 1100, 1223원까지 일단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락 1파, 2파, 3파 하고 구름대에 현재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166원 그 밑에, 그러니까 요 저점이 한 1,500원, 1,150원 정도 되거든요. 1,150원. 그래서 1,150원 이하로 이렇게 뭐 뚝 떨어지던가 뭐 이런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아래 이제 구름대에 막혀서 단기 반등과 하락을 지속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1,150원에서 1,170원까지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가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1,150원 미만, 그 다음에 요 바닥 1,100원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증시도 아까 얘기한 2,400, 500까지 뭐 상승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은 한번 보겠습니다. 금도 지금 1,553달러 온스당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 이제 1,400달러에서 이제 뭐 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요 위에 빨간색이 이제 51선인데
51선 추세가 하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 달러, 채권은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안전자산이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이제 뭐 이때 1300달러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양봉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CD 금리를 한번 볼게요. CD 금리가 현재 뭐 CD 금리가 가파르게 지금 3주째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이제 안전자산 채권을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 금리가 이제 올라간 뭐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질의 CD 금리가 지금 1.53%예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은 할 수 있으나 워낙 지금 기준금리 하늘에서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 그 시중에 자금 흘러가는 그 자금은 지금 이자율 시중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대출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담보대출이거든요. 이런 뭐 이자를 갚고 뭐 임금도 크게 상승도 안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그 부동산 자산이 전체 7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일반 그 서민들에게 있어서 소비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출이 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준다던가 그리고 또 정부에서 미국은 어떤 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어떤 그 상환을 못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정부가 일단 그 주택만 매각하면 됩니다. 어떤 가격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개인이 물어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하락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지원 정책들이 우리 그 민간들의 어떤 소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선물 차트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꽤 많이 사고 있어요. 3,400억. 뭐 이제 개인들도 사고 있는데 지금 기관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플레이가 연말까지 뭐 지속될 수도 있고 시중의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일부 자본 세력이 우리 시장에 거래소 시장에 선물로 지금 등장을 한 듯 하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의외적으로 상황이 좋습니다. 코스피 보면 지금 기관이 거의 한 7,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팔다가 일부 매수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 개인이 파는 뭐 그런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플레이가 가장 보편적인 사항은 개인이 신용을 매도를 하고 투매를 해야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상환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또 기관이 일정 역할을 하면서 단기 플레이지만 매수에 참여를 하면 굉장히 그 퍼펙트한 시장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은 신용을 털어야 올라갈 수 있고 그 털은 그거는 외국인 쇼 세력들이 어떤 급한 마음에 대차를 상환을 해서 매수를 해서 이제 그 시장을 견고하게 이끌고 거기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면 종목 또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섹터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단기 이슈에 따라서 저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대형주가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외국인의 어떤 선물 플레이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중형주, 소형주 이쪽은 지금 외국인의 어떤 쇼플레이, 그러니까 대차장고 증가에 따라서 어떤 그 공매도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뭐 시장에 이런 그 테마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흥하해운 뭐 이쪽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뭐 가격이 뭐 670원 정도 뭐 거의 동전주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로 어떤 지주회사가 어느 회사가 그 흥하해운 그 지분을 뭐 인수를 했다는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상승을 했고, 넥스트 사이언스 뭐 이쪽은 뭐 신약 개발 관련해서 뭐 중요한 이슈로 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급등주를 소개를 시키는 거는 이 종목을 당장 뭐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보면 중간에 그 CD 매수해서 이게 한 뭐 외국인 수급이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꼭 그 후에 어떤 그뭐 급등이나 뭐 상한가를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가령 흥하해운이 어느 회사가 뭐 지분 매수를 한다. 이게 뭐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일부 이쪽 세력들은 미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미리 움직여서 한 뭐 최소한 일주 전이라든가 이런 쪽부터 CD 창고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CD 매수 어떤 그 상위 종목을 검색을 하다 보면 한 3, 4일 뭐 꾸준하게 CD 주문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외국인들이 그 종목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지속적으로 3, 4일 동안 매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후에 어떤 그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따라붙는 그런 시기에는 또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뭐 정보의 어떤 그 후순위에 있는 개인들은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종목 중에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이따가 이제 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ICD라는 종목이 갑자기 뭐 당일 추정 종목으로 뭐 상위에 잡혔습니다. 아침에 이 종목이 잡혔는데 한 10만 주부터 해서 한 41만 주 매수를 하고 기관도 매수를 하고 뭐 투신도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OLED 장비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테마도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아침에 한 10만 주부터 계속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어떤 종목보다 뭐 백그라운드가 확실하죠. 외국인이 사서 떨어지면 뭐 얘네들이 팔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 특히 그 금요일 날 오후 장세는 그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반대 매매라든가 아니면 미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시 반이나 뭐 2시 50분 이럴 때 물량을 전부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매수세가 없으면 이제 거의 급락으로 뭐 종가를 마무리될 수가 있고 뭐 수시로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에 있어서 이제 그 뭐 긍정적인 상황이 누군가 그 뒷배를 봐주고 있다.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30분 차트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스윙 어떤 그 단기 매매가 단기 공략이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 매수세가 요즘에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C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D 보면 11시 이전에도 뭐 맥쿼리라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네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 이제 뭐 거의 전고점을 돌파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한번 30분 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OBV 쭉 이제 맥쿼리라는 회사가 이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가령 그 요런 지점 상승 중에 매수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요런 그 조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쭉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좀 놓쳤으면 한 10시 정도에 요런 밑에서 매수를 하면 다시 양봉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조정 시에 대신에 이렇게 음봉이 거래량이 많이 실린 음봉이 발생을 하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 이걸 준비를 하고요. 이제 하락 시에는 이제 뭐냐면 매도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매도 거래량. 상승 시에는 매수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하락 시에는 매도 거래량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하락 시 쭉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가장 작은 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락 시에 팔 사람이 없어야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종가도 좋고 그 다음에 하락시에 거래량이 제일 적은 요때도 뭐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종목이 계속 그 상승을 하고 있으면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양봉의 거래량이 많아야 일단 상승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하락 시는 일단 하락을 시작을 하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매도하는 사람. 그 하락은 계속 하고 있는데 매도세가 계속 진행을 하면
섣불리 저점이라고 확인이 곤란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 시에 이제 그 보유분이라면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파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상승 시에는 상승의 거래량이 많아야 많고 하락의 거래량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 시에는 하락의 거래량은 줄어야 되고 줄어야 된다는 게 그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쭉 보면 아침부터 이제 막 맥거리, 모건 스탠리 해서 양기관이 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이런 조정의 시기에 이거 뭐 추가로 다음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겁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시기도 보면 지속적으로 뭐 맥거리,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가 하락보다는 조정 후에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힌트를 우리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 3분봉인데요. 3분봉. 이걸 이제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승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일 주가가 이렇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3파 같은 경우. 근데 요거는 이제 5파인 경우. 요거는 이제 뭐 가파르게 상승을 안 했지만 어느 종목인 경우에는 이런 5파에 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윗가격 때 매도를 걸어놓고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보면 상승 시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가장 적은 그런 봉이 되게 요런 봉이에요. 그럼 이때가 이제 매수 시기예요. 사실은 매수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겪을 때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가장 적은 그러니까 매도 거래량이 가장 적은 요런 때가 매수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도의 시기는 상승 중에 이런 매도의 거래량이 가령 뭐 이렇게 최대 거래량보다 확 등장을 했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포인트는 상승 중에는 뭐 재수 없게 우선 매수를 했다고 하면 뭐 결정적으로 어떤 그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되네 그러면 거래량이 가장 적은 부분 요 의미는 뭐냐면 하락 시에 거래량 그러니까 파는 거래량이 가장 적은 시점이 매수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이런 종목을 단기적으로 뭐 대응하는 데는 뭐 다소 무리가 따라 일단은 ICD를 이렇게 보면 대차장고 비중이 한 뭐 11%대였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빨간 선이 이제 쇼커버 괴리율 이게 39.62%가 되네요 하고 대차장고 선도 뭐 거래량에 비해서 하락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대차장고를 상환을 하고 지분 확대를 하는 상승을 위한 어떤 트리거가 동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인데 이런 종목을 오래 끌고 있으면 뭐 언제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또 장난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집중을 해서 하루에 몇 프로 정도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좋은 휴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